바로 해설 들어갑시다. 1번부터 6번까지 중에 질문 있으면 손 드세요.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없죠? 넘어갑시다. 5번이요? 아니 이거를 모르면 어떡해. 자, 로그 2의 x 더하기 로그 4의 15-x가 2가 되는 모든 해의 합 구하라고 했는데 당연히 밑을 2로 바꾸든 4로 바꾸든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래? 2로 바꾸는 게 낫지 않아? 편하게? 여기하고 2분의 1로 뽑아내면 되잖아. 그쵸? 양변 2 곱하고 그럼 로그 2의 x의 2배 로그 2의 15-x는 4. 그 다음에 얘 제곱으로 넣어주시고 둘이 곱한 게 4 나온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항상 로그 방정식, 로그 부등식은 뭐부터 생각하라고 했어, 쌤이? 진수 조건부터 하라고 했습니다. 진수 조건. 알겠어? 진수 조건. 그럼 진수 조건에 의해서 x는 0보다 커야 되고 15-x는 0보다 커야 되니까 결국 x는 0부터 15 사이에서 이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모든 x들이 합구하는 거 맞죠? 여기까지 되지? 자, 그러면 얘 이제 집어넣으면 x의 제곱에 15-x를 곱한 게 2의 4제곱 형태 나올 거고 요거 이제 3차 방정식 풀어주시면 되죠. 할 수 있겠지? 응. 넘어갈게요. 넘어갔어. 또 7번 질문. 8번 아까 틀렸단 새끼. 각변환 틀리면 안 된다. 알겠어. 그거 부호 잘못 붙이면 끝나는 거야, 각변환은. 자, 9번. 9번. 아니 괜찮아. 10번. 11번. 없어? 이제 손 들어. 12번. 오케이. 자, 12번부터는 객관식 끝까지 다 할게요. 지금 보면 이 이상의 자연수 n에 대해서 fx가 3의 x승 마이너스 n이라고 주어져 있고요. 요 녀석의 역함수 f 인버스 x와 만나는 두 점의 x좌표 중 큰 값을 gn이라고 한다. 자, 요 상태에서 gn이 k보다 크거나 같고 k 플러스 1보다 작을 때 얘를 만족시키는 자연수 k를 hn이라고 하는데 이거 수업 시간에 우리 했던 것 같은데 hn은 3을 만족시키는 모든 n의 개수를 구하시오. 자, 봅시다. 저거 우선은 그래프 역함수랑 원함수 fxy의 교점이니까 역함수 찾는 게 아니라 뭐랑 교점 찾으는데 y는 x와 fx와의 교점 구하면 되죠. 그치? 역함수와의 교점은 y는 x 위에서 나올 테니까 증가함수일 때는. 자, 그래서 fx의 그래프가 이렇게 나올 거고 y는 x의 그래프가 이렇게 나올 텐데 이 둘 중에 큰 여기에 x좌표를 뭐라고 잡는다? gn이라고 잡는다는 얘기지. 여기까지 됐죠? 자, 그런데 이 gn의 좌표가 k보다는 크거나 같고 k 더하기 1보다 작을 때 그 녀석의 k 값을 hn이라고 정의를 한대요. 근데 hn이 3 되는 걸 찾으래. 그러면 얘는 이거 쌤이 저번에 한번 설명을 했을 때 어떻게 했냐면 봐봐. y는 x라는 녀석은 고정되어 있고요. 요 지수함수 3의 x승 마이너스 n이라는 녀석은 점근선이 마이너스 n을 기준으로 이렇게 쭉 올라가는 증가함수인 거잖아. 맞지? 그럼 n의 값이 커짐에 따라 점근선은 밑으로 내려오죠. 이해돼? 그러면 이렇게 있던 녀석이 점점점 내려가서 이런 식으로 바뀐다고. 그 말은 n의 값이 커짐에 따라 gn의 값은 당연히 커지겠죠. 우선 이해되니? 그러면 gn의 값이 3이 되는 순간을 찾으라는 얘기는 hn의 값이 3이 되는 순간을 찾으라는 얘기는 여기 교점의 x좌표가 몇이 될 때? 3이 될 때랑 교점의 x좌표가 4가 될 때를 찾아서 그 사이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 아니야? 맞아?
이해됐냐? 이해 안 된 사람? 그러니까 이거 정확히 따지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GN이 3. 얼마가 되는 그 녀석을 찾으란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럼 교점이 3점 몇이 나오려면 3과 4 사이에서 이런 식으로 만나면 되잖아. 거기에다가 3일 때는 당연히 가능하고 4일 때는 돼? 안 돼? 안 되겠죠. 왜? 그때는 K 값이 4가 될 테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이거는 더 쉬운 게 그냥 3일 때 지나는 경계랑 4일 때 지나는 경계에서 누구를 찾으면 돼요? n의 값 찾아주면 돼. 오케이? 자, 첫 번째 3일 때는 몇 콤마 몇 지난다? 이 점의 좌표가 몇 콤마 몇이야? y는 x위니까 3,3인 거 맞죠? 이해돼? 3,3을 지나는 순간에 n의 값 구해주시면 되고요. 얘가 누가 지나야 돼? fx가 3,3을 지나는 순간이니까 3의 세제곱 마이너스 n이 3이다. 즉 n이라는 녀석은 27에서 3 빼면 되니까 24. 즉 이 순간에 n의 값은 24가 된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됐니? 두 번째, 여기를 지나는 순간에 n의 값 구하자. 4,4를 지나는 순간에 n의 값은 3의 4제곱 마이너스 n이 4다 해주면 되죠? 그럼 81에서 4 빼면 되니까 n의 값은 77 이렇게 나오겠네요. 이해됐니? 됐어요. 자, 그러면 이 두 번째 4,4를 지나는 순간에 n의 값은 77이니까 결국 가능한 n은 뭐보다는 크거나 같고 24보다는 크거나 같고 77보다는 작아야 된다라는 조건을 만족시키겠지. 알겠니? 됐어요. 이거 꼭 틀리면 안 됩니다. 잘 모르겠으면 경계라도 대입한 다음에 찾아봐. 오케이? 자, 넘어가서 13번 봅시다. 13번. 13번 보면 fx가 코사인 x라고 나와 있고 그 다음에 f에 3분의 2n-1파이 마이너스 x 요 녀석이 마이너스 fx랑 같아지는 15 이하의 모든 자연수 n의 값들의 합을 구하시오. 됐죠? 자, 구합시다. 지금 보면 코사인 x로 나와 있지? 코사인 x로. 그럼 일단은 봐봐. 얘는 뭐냐면 우변에 있는 녀석은 마이너스 코사인 x야. 맞죠? 그 다음에 이제 요 녀석은 코사인 3분의 2n-1파이 마이너스 x인데 얘를 정리했더니 얘가 나왔대. 우리 형태가 안 바뀌었죠? x가 코사인 x가 코사인 x 그대로 나왔지. 뭘 것 같아 이거? 각변환이죠. 각변환. 자, 우리 언제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x 코사인 어떤 거 파이 마이너스 x 했을 때 얘가 마이너스 코사인 x로 나오는 경우는 얘가 몇일 때야? 파이도 있고 3파이도 있고 그쵸? 홀수 파이일 때는 다 가능한 거지. 그러니까 뭐냐면 일단 요 녀석이 정수 파이여야 되는 건 맞는데 부호가 바뀌어야 되네. 그럼 정수 파이면 1파이, 2파이, 3파이, 4파이 여기 기준이거든? 만약에 홀수 파이였으면 계속 세타만큼 돌아가면 2, 4분면 2니까 코사인은 마이너스 튀어나오겠죠? 근데 만약에 여기 기준이었으면 짝수 파이였으면 세타만큼 돌아가서 4, 4분면이니까 코사인은 플러스로 나왔겠지. 이해되니? 자, 따라서 우리가 여기서 판단할 수 있는 게 여기 들어가는 요 네모값 파이 앞에 붙어있는 값은 홀수여야 된다 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됐지? 자, 그런데 n의 값이 거기서 자연수 15 이하의 자연수라고 나왔기 때문에 누가 3분의 2n-1이라는 요 값이 1, 3, 5, 7, 9 등등등 나오면 되겠죠. 이해되니? 자, 그러면 3배 하자. 2n-1이라는 녀석은 3, 9, 15, 21, 3, 9, 27 등등등 나올 거고요. 1씩 더한 다음에 2로 나누면 결국 n은 2, 5, 8, 11, 14 등등등 나오겠지. 됐니? 근데 이 n들 중에서 몇 이하여야 된대? 15 이하여야 된다고 했으니까 딱 여기 5개만 더 해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5, 8에 40 해주시면 끝. 자, 넘어가서 14번이 중요하죠. 14번 볼게요.
실상을 보면 P가 x1, y1이라고 나와 있고 Q가 x2, y2인데 OP, OQ가 나타내는 각을 세타1, 세타2라고 한대요. 그 다음 세타2에 대한 사인 값 구하시오라고 나와 있는데 가조건 보니까 세타2는 2배 세타1이다 라고 나와 있고 나조건 보니까 x1, y1의 곱이 음수고 x1 더하기 x2의 제곱 플러스 y1 더하기 y2의 제곱의 합이 0이래요. 아, 이거 마이너스네. 마이너스. 됐죠? 그 다음에 세타1은 파이보다는 크고 2파이보다는 작다. 자, 일단 가조건은 그냥 세타2랑 세타1의 관계식이니까 지금 당장 뭘 구할 수 있는 단서는 없지. 그렇죠? 그럼 이제 나조건으로 넘어갈 건데 여기 봐봐. x1과 y1의 곱이 음수래. 그러면 x1이랑 y1의 부호가 서로 반대란 얘기죠. 그러면 x1과 y1이 뭐냐면 P의 x좌표, y좌표거든. 그러면 x좌표와 y좌표의 부호가 달라질 수 있는 사분면은 2사분면과 4사분면밖에 없지. 그러니까 이해되니? 근데 세타1이 어디에 있대? 파이보다 크고 2파이보다 작대요. 그럼 3, 4사분면에서만 가능하니까 결국 P는 어디 있는 거야? 4사분면에 있는 거죠. 이해돼? 그래서 가조건과 요 세타1에 대한 범위 조건으로 P의 위치까지는 일단 파악을 하셔야 되고 자, 다음 두 번째 이제 요 방정식 풀자. 제곱 더하기 제곱이 0이네요. 그러면 제곱 안에 들어가는 값이 얼마여야 돼? 0, 0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x1 더하기 x2가 0이어야 되고 y1 마이너스 y2도 0 나와야 됩니다. 이해되지? 그래야지 제곱해서 더했을 때 0 나오죠. 오케이? 자, 그러면 그 말은 x2랑 마이너스 x1이 같고 y2랑 y1이 같다는 뜻이야. 자, 그럼 이제 봅시다. 내가 P점의 좌표를 지금 여기로 잡았으면 Q점의 좌표는 어떻게 되는 거야? x의 부호는 서로 부호만 반대가 되는 거고 y의 좌표는 서로 같은 거죠. 그치? 어디에 대한 대칭? y축에 대한 대칭 형태로 Q점이 생기겠지. 여기까지 됐니? 자, 그럼 이제 봐봐. 내가 OP를 각 세타1이라고 잡았고 OQ를 각 세타2라고 잡았거든? 근데 둘이 어디에 대한 대칭이라고? Y축에 대한 대칭이라고요. 우리 Y축 대칭이면 무슨 성질 써? 둘이 더해 빼. 더하죠? 여기 나와서 헷갈리면 그냥 얘네 가지고 비교해. 알겠죠? 얘가 세타1, 얘가 세타2면 둘이 더했을 때 뭐 나와? 파이 나오지? 거기에다가 일반각 2파이 n만 더해주면 되죠. 이해돼? 자, 그래서 Y축에 대한 대칭 성질을 쓰기 위해서 세타1과 세타2를 더할 겁니다. 그러면 세타1 플러스 세타2는 파이 플러스 2파이 곱하기 n꼴까지 나올 거고 문제에서 이제 가조건을 쓸 때가 됐지? 세타2가 2세타1과 같다 했으니까 얘 대신에 2세타1으로 바꾸면 3세타1이 요 녀석이 되는 거고 맞지? 결국 세타1이라는 값은 3분의 파이 더하기 3분의 2파이 곱하기 n이다 라고 찾아주시면 됩니다. 이해됐죠? 근데 요 세타1의 범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파이부터 2파이 사이. 얘가 파이보다는 크고요. 2파이보다는 작다. 심지어 하나 더. 이 녀석은 정확하게 따지면 파이보다 큰 게 아니라 2분의 3파이보다 큰 거 맞지? 4사분면에 있어야 되니까. 이해돼? 그래서 얘는 좀 더 정확하게 가면 2분의 3파이보다 크고 2파이보다 작아야 된다. 까지 구해주시면 끝납니다. 됐어? 그럼 이제 여기에다가 적절한 정수 n의 값 찾아주면 끝나겠지? 정수 n의 값 찾자. 자, 이 녀석 통분해주면 6분의로 가보자. 6분의 9파이 6분의 2파이 더하기 4파이 n 6분의 12파이니까 n이 2일 때 가능하죠? 그러면 10파이 나오니까 6분의 됐냐? 2 말고는 있어 없어? 없지. 자, 따라서 우리가 여기서 정할 수 있는 게 n의 값이 2라는 것까지 나왔고 n이 2란 얘기는 세타1의 크기가 그냥 아예 결정된 거죠. 3분의 4파이 더하기 3분의 파이니까 세타1은 3분의 5파이고 세타2는 요 녀석의 2배니까 3분의 10파이까지. 이해되니? 자, 그래서 세타1, 세타2 끝났고요. 문제에서 구하라는 게 세타2에 대한 사인 값인가? 세타2에 대한 사인 값이니까 사인 3분의 10파이 구해주시면 됩니다. 할 수 있겠지?
됐니? 됐어요? 됐죠? 오케이. 자, 넘어갑시다. 시공 보면 자연수 K에 대해서 A라는 집합이 A라는 요 녀석을 원소로 갖고요. 조건은 루트 A가 자연수가 되어야 된다. 그러면서 A는 1보다는 크거나 같고 K보다는 작거나 같은 범위. 두 번째, B라는 녀석도 집합 찾아보면 로그 루트 2에 B가 자연수가 되고 1부터 B는 K라는 범위 사이에서 원소가 결정이 된다. 자, 이때 B의 원소에서 B집합에서 A집합을 뺀 차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6개가 되도록 하는 모든 자연수 K의 개수 구하시오. 자, 뭐 차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6개다 이런 거 다 떠나서 그냥 얘가 가능한 A 값들만 한번 따져봅시다. 자연수 나와야 된다는 조건이 있으니까. 알겠죠? 자, 루트 A가 자연수가 되려면 A라는 녀석은 뭐 해야 돼? 자연수의 제곱꼴들이어야겠죠? 그러니까 되지. 즉 가능한 A 값들을 쭉 나열을 해보면 A는 1, 4, 9, 16, 25 등등등. 그러니까 자연수의 제곱 형태들만 A라는 집합의 원소로 들어갈 수 있겠지. 일단 여기까지는 되니? 근데 그 원소는 요 K 값이 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K가 한 17 정도로 끝났어. 예를 든 거야. K가 한 17 정도야. 그러면 가능한 A의 집합의 원소들은 1, 4, 9, 16이 들어가 있는 집합이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니? K 값에 따라서 어디까지 들어갈지가 결정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케이? 자, 다음 두 번째. B라는 집합도 봅시다. 얘도 보면 이 녀석은 로그 2의 B 맞지? 얘가 자연수다. 따라서 B는 2의 2분의 자연수 제곱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됐어? 그냥 로그를 지수 형태로 바꾼 거야. 2분의 자연수에다가 2의 거듭제곱으로. 오케이? 자, 그러면 가능한 B들을 쭉 한번 나열해볼까? 그럼 B는 자연수가 만약에 1이었어. 그럼 루트 2 나오는 거죠? 자연수가 2였어. 그러면 2 나오는 거고. 자연수가 3이야. 2루트 2 나오고. 자연수가 4야. 그러면 2의 제곱인 4 나오겠고. 이해되지? 루트 2의 거듭제곱들이 쭉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된다고. 여기까지 되니? 자, 그러면 조금만 더 써볼게. 4루트 2, 8, 8루트 2, 16, 16루트 2, 32, 32루트 2 등등등. 규칙 보이죠? 자, 그러면 여기 사이 어딘가에서 K가 끝날 거야. 근데 잘 생각해봐. B집합에서 A집합의 원소들을 뺐더니 6개만 남아야 돼. 그러면 B집합 중에서 제곱수를 뺐을 때 6개만 딱 남는 순간을 찾는 거 맞아? 그쵸? 자, 여기 B 가능한 원소들 중에 제곱수 찾아봐. 얘 또 어디 있어? 16. 그냥 저 뒤에 있겠죠. 64. 자, 요렇게 있을 거야. 맞지? 그럼 이제 잘 봐. 얘에서 얘를 뺐을 때 원소가 6개만 남아 있으려면 하나, 둘, 셋, 넷, 다, 여기까지 남아 있으면 되는 거 맞아? 맞아? 되죠? 그러니까 K가 몇이면 돼? 이 8루트 2가 대략 몇이야? 얘 64 안에다 넣으면 128이니까 11점 얼마인 거 맞지? 그러면 K가 12야. 가능해? 가능하죠. 자, 첫 번째 K가 12가 되면 B는 여기까지만 들어갈 거고 A는 정확히 12니까 여기까지 들어갈 거거든? 그러면 얘네들에서 얘네들 빼면 4랑 4 빠지죠. 그럼 남는 게 6개 되지. 여기까지 이해됐어? 아? 안 된 사람. 빨빨빨빨빨 안 됐어. 빨리 얘기해. 어디가 안 됐어? K가 12일 때 안 됐어? 오케이. K가 10이야. K가 12면 가능한 A라는 집합 한번 찾아봐. 원소들. A 집합은 12보다 작은 제곱수니까 1, 4, 9 들어가는 거 맞지? 여기까지 되지? 그 다음에 B라는 집합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들어가는 거죠. 12보다 작은 B의 원소들은 다 들어가야 되니까. 여기까지 됐어?
그러면 이 원소들 중에서 얘에 해당하는 거 빼버리면 4만 빠질 거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남죠, 원소. 파악되니? 됐어요? 자, 그래서 이런 상황은 가능하다고 보시면 돼. 그거 언제까지 가능할까? 13이어도 되죠? 14여도 되고 15여도 되지. 16이면? 되죠. 16이면 되는 이유가 뭐야? 얘가 들어가는데 어차피 얘도 빠져. 맞아? A에서 16이 추가되면서 그 16도 다시 빠지게 됩니다. 그럼 남는 건 여전히 얘네들이잖아. 맞지? 그래서 16일 때도 가능. 17일 때도 가능. 그럼 누가 중요해? 이제 얘가 포함되는 순간 원소 개수가 몇 개가 돼버려? 7개 돼버리죠? 그럼 얘 포함되기 직전까지만 가능하겠지? 그럼 이 녀석의 값을 대충 찾아보면 루트 16의 제곱 256 곱하기 2니까 512 맞냐? 맞아? 맞겠지 뭐. 그럼 대략 얼마냐? 22점 몇? 22점 몇인 겁니다. 22에 제곱하면 얼마나 와? 121에 484. 맞네요. 22점 몇 나옵니다. 되죠? 자, 그러면 22점 몇보다는 작거나 같으면 되니까, 작으면 되니까, 결국 언제까지? 22까지 가능하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니? 이해는 됐어? 네.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K 값들에 대해서 얘네들은 뺐을 때 차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6개만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들의 K의 개수 구해주시면 끝나요. 오케이? 빡세죠? 이게 별로 너네가 좋아하지 않는 유형인데 할 줄 알아야 돼. 알겠지? 자, 넘어갑시다. 16번 봅시다. fx가 절대값 x-k에 마이너스 4 이렇게 주어져 있고요. 양의 실수 a에 대해서 gx라는 녀석이 a의 마이너스 fx승 a의 fx승 얘는 fx가 0보다 작을 때 얘는 f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그 다음 gx랑 y는 16분의 1의 모든 교점의 개수가 3개다. G1은 16분의 1이다. F의 2a-1의 값을 구하시오. 합을 구하시오. 자, 얘들 저거 GX의 그래프 그릴 수 있니? 그릴 수 있어야 돼요. 봐봐. 일단 우리 fx부터 봅시다. fx라는 녀석 이차함수랑 비슷한 거지. 꼭지점 뾰족점이 어디야? k, 마이너스 4가 뾰족점이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1 플러스 1짜리인 직선으로 이렇게 구성된 게 fx야. 맞죠? 자, 그럼 이제 이 상태에서 x축이 있을 거고 자, 지금 뭐라고 했냐면 요 fx라는 녀석이 음수인 구간과 양수인 구간을 분리시켜야 되거든? 그러면 음수인 구간, 양수인 구간 분리시키려면 얘네들 기준 요 안쪽에서는 음수, 맞지? 바깥쪽에서는 양수인 거 확인하죠? 확인되지? 됐냐? 자, 그러면 이제 찾아봅시다. 여기 x좌표 얼마야? 그렇죠. k 플러스 4. 왜? 여기 함수값 y좌표가 마사니까 요 길이가 4거든? 그러면 K 기준은 오른쪽으로 4만큼 가면 되지. 기울기 1짜리니까. 이해되죠? 그 다음에 요 녀석은 똑같은 이유로 K-4로 나올 거야. 여기까지 되죠? 자, 그럼 이제 잘 봐. fx라는 녀석의 식을 한번 찾아보면 요 구간에서는 그냥 마이너스 x 플러스 K-4지. 돼? 여기도 마찬가지죠. 여전히 얘지. 마이너스 x 마이너스 k 마이너스 4 플러스 k 마이너스 4 되죠? 그 다음 여기서는 뭐야? x 마이너스 k 플러스란다. 마이너스 4고요. 여기도 x 마이너스 k 마이너스 4 이렇게 나올 거야. 일단 fx 식은 바로 찾아내야 되고 구간별로. 이제 gx라는 녀석을 찾아볼게요.
자, gx라는 녀석 구해보면 요 구간에서는 뭐 나와? 지금 fx가 양수야 음수야? 양수죠. 그러니까 요 그래프식 나오는 거지. 이해됐어? 자, 그럼 얘는 a의 fx승 그냥 얘를 지수에 때려 박으면 됩니다. 됐냐? 됐어요? 자, 다음 두 번째 여기 구간, 두 번째 사이 요 구간에서는 fx가 음수인 구간이니까 지수에다가 fx 보고 바꿔서 집어넣으면 되겠네. 됐어? 자, 그러면 a에 얘 바꿉니다. 보 x-k 플러스 4. 됐죠? 세 번째 요 구간에서는 얘는 얘 여전히 음수인 구간이니까 또 fx의 보호 바꿔주시면 돼요. 얘 보호 바꿔주면 a의 마이너스 x 더하기 k 플러스 4승. 맞지? 라스트 여기는 얘는 이제 양수인 구간을 바뀌었으니까 그냥 fx승 해주면 됩니다. a의 x 마이너스 k 마이너스 4승이야. 됐어? 이거 봐봐. 이거 별로 안 빡세요. 쫄 필요 없어. 그래프 그려보자. 자, 밑이 1보다 큰지 작은지 알아 몰라? 모르죠? 그치? 그럼 첫 번째 밑이 그냥 1보다 크다고 가정을 해보자. 알겠죠? 자, 밑이 1보다 큽니다. 그러면 요 구간에서는 얘는 증가함수야 감소함수야? 감소함수죠? 이해돼? 다른 거 필요 없어. 그냥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만 체크하면 돼. 감소함수입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 x에다가 몇 대입하면 k-4 대입하면 함수값 얼마 나와? 아니, x에다가 얘 경계에서의 함수값 구하자고. x에다 뭐 대입하면 돼? k-4 대입하면 되는 거 맞아? 그쵸? x에다 k-4 대입해봐. 그럼 마이너스 k 플러스 4 되니까 없어지지. 지수 0 되죠? 그러면 y좌표는 1로 나오겠지. 여기까지 됐어? 쭉 감소하다가 1까지 내려오고 끝난 거야. 그 다음에 요 구간에서는 얘는 증가해 감소해. 밑이 1보다 크니까 증가하는 거 맞죠? 여기까지 돼요? 얘 쭉 증가할 건데 얘도 마찬가지로 k-4 대입해봐. 그러면 k 없어지고 4도 없어지죠? 또 여기서 출발하는 거야. 맞지? 출발해서 쭉 올라갈 겁니다. 뭐 여기 어디 함수값 나올 거야. x에다 k 대입하면 몇 나와? a의 4제곱 나오는 거 맞지? 그래서 여기서의 함수값은 a의 4제곱. 그 다음에 요 구간에서는 얘는 다시 한 번 더 a의 마이너스 x승 꼴이니까 감소하는 그래프 맞죠? 쭉 내려갈 거야. 내려가는데 요 녀석도 마찬가지로 k 더하기 4 대입하면 0으로 사라져요. 그치? 그래서 여기 함수값이 1까지 쭉 내려올 거고 그 다음 이 오른쪽 그래프는 다시 한 번 더 증가하는 그래프로 쭉 올라갈 겁니다. 이해됐니? 얘가 gx 그래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전혀 못 그릴 만한 그래프는 아니야. 너네가 식으로 때려 박으면 시간만 충분했다면 다 풀 수 있는 문제야. 그쵸? 자, 그럼 여기까지 나왔다고 치자. 그러면 이제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gx랑 16분의 1이라는 상수함수의 교점의 개수가 3개 나와야 된대. 지금 상수함수랑 교점의 개수가 3개 나올 수 있는 지점은 어디밖에 없어? 요거밖에 없죠. 맞니? 그래서 요 녀석이 요렇게 나오고 얘가 y는 16분의 1이라고 생각하면 되니까 지금 누가 a의 4제곱이라는 요 함수값이 16분의 1이면 돼요. 근데 문제는 뭐가 생겨? 이렇게 하면 a가 몇 나와? 2분의 1 나오죠. 우리 처음에 전제 조건이 a가 1보다 클 때라고 했었지. 그래서 이 상황은 끝. a가 1보다 클 수 없어요. 됐죠? 자, 그럼 두 번째 a가 0과 1 사이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야, a가 0과 1 사이면 그냥 뭐만 바뀌어? 증가 감소만 바뀌지 않니? 그쵸? 증가 감소만 바뀌니까 그래프가 어떤 꼴로 나오냐면 처음 요 구간에서는 이제 증가해서 여기서 1로 되는 거야. 점근선은 어디고? x축이고. 맞니? 맞죠? 자, 그래서 얘는 쭉 올라가서 여기서 1을 찍을 거고 다시 쭉 내려가서 여기서 몇 찍고 a의 4제곱 찍고 다시 올라가서 또 1 찍고요. 그 다음에 쭉 내려가서 점근선 x축으로 달라붙는 그래프 나올 거야. 여기까지는 돼? 그러면 이제 이 상태에서도 마찬가지로 교점의 개수가 3개 나오려면 상수함수는 여기밖에 없죠? 여기. 맞죠?
따라서 이 값이 16분의 1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즉 얘가 a의 4제곱이니까 a는 아까 구했던 2분의 1이면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주어진 그래프에서의 a 값은 2분의 1이라고 파악해 주시면 됩니다. 됐어? 자, 그러면 이제 문제에서 구하라는 게 아직 안 끝났죠? G1의 값이 16분의 1이래. G1. 그럼 이제 잘 봐. 16분의 1, 요 녀석이 GX 그래프야. 16분의 1이 될 수 있는 건 이거 참고로 Y축 아닙니다. 여기 아니면 여기밖에 없지? 그쵸? 자, 첫 번째 요 녀석이 1일 때, 두 번째 요 녀석이 1일 때, 세 번째 요 녀석이 1일 때. 이해됐니? 됐어요? 자, 그러면 얘가 1이려면 여기 식에다 대입한, 저기에다가 1을 대입한 결과가 몇 나와야 된다고? 16분의 1 나와야 된다고. 맞아. 여기에 해당하는 식이 누구야? 얘잖아, 얘. 이해됐어요? gx 여기 식에다가 1을 대입해 주시면 a는 아까 2분의 1이라고 찾았고, 따라서 2분의 1에 1 대입할 거야. 그럼 마이너스 1 플러스 k 마이너스 4, 얘가 16분의 1 되는 거지? 됐죠? 따라서 1번 케이스에서의 요 녀석은 몇 되고? 4 되는 거고요. 즉 k라는 녀석은 9로 나오겠죠. 이해돼? 그럼 1번 상황에서 뭘 구해주시면 돼? 이제 f2a-1, a가 2분의 1이니까 f0 구해주시면 됩니다. 됐어? 그러면 f0은 그냥 여기다 0 때려 박으면 돼요. 절대값 마이너스 k니까 그냥 9 마이너스 4, 즉 5. 요 녀석이 첫 번째 상황에서의 f2a-1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니? 이거 다 찾아놓고 여기서 지쳐가지고 답 못 구하면 안 돼. 됐죠? 두 번째, 요 상황은 뭐야? 요 상황. 어디가 1이란 얘기야? 지금 요 경계 K가 1이란 얘기잖아. 맞지? K가 1이란 얘기니까 그냥 대입하면 되죠? F2A-1은 쌤이 아까 전에 뭐라고 했어? F0이라고 했잖아. 0 대입하면 절대값 K-4니까 마이너스 3 나오겠지 뭐. 되니? 자, 라스트. 얘일 때는 얘는 1 어디다 대입해야 돼? 마지막 함수식인 여기다가 1 대입한 결과가 16분의 1 나온다 하면 되는 거 맞죠? 그쵸? 그래서 저기다 1 대입해주면 A에 마이너스 K 마이너스 5승이 16분의 1이다. 그런데 A가 지금 2분의 1이었으니까 요 지수값이 4면 되겠네. 그래서 K가 이때는 마이너스 9로 나올 거고, 오케이? 끝났죠? 똑같이 나오겠네. 이해됐어? 그래서 이 정도까지는 너네가 찾을 줄 알아야 돼. 쌤이 이 1회차가 쉽다고 했던 이유가 막 발상이 어렵거나 복잡한 게 없어요. 때려 맞추면 그냥 식으로 밀고 가면 다 풀려. 알겠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어. A랑 B가 1보다 큰 자연수라고만 나와 있고 주관인식 요 두 개밖에 없어요. 그럼 방정식에서 뭔가 최대한 정리해줘야 돼. 자, F2는 X에다 2 대입하면 되니까 A의 제곱 곱하기 B의 11승이 2의 2015승이다 라고 나왔거든? 자연수의 거듭제곱끼리 곱했는데 2의 거듭제곱이 나왔어. A랑 B는 다 뭐일 수밖에 없어? 2의 거듭제곱일 수밖에 없어요. 그치? 일단 우리가 여기에서 바로 생각할 수 있는 건 A라는 녀석을 2의 M승으로 B라는 녀석을 2의 N승으로 생각할 수 있다 정도는 바로 찾아야 돼. 여기까지 되죠? 자, 그럼 이제 다시 한 번 더 M과 N에 관련된 식으로 정리해보자. 그럼 얘는 2의 2M승 곱하기 2의 11N승이 2의 2015승 나온다는 얘기고, 즉 그 말은 2M 더하기 11N이 2015 나와야 된다는 얘기 맞죠? 그치? 이걸 만족시키는 MN의 순서쌍의 개수 구하면 됩니다. 그쵸? 그게 곧 A, B의 순서쌍의 개수겠지. 여기까지 됐냐? 됐는데 이거 보자마자 최대한 생각을 한번 해보자. 뭐 떠올라? 이대로 놓고 끝내면 안 되고요. M과 N도 결국 뭐야? 자연수잖아. 그럼 여기 자연수니까 얘는 무슨 수야? 짝수죠? 맞지? N의 값이 짝수일 수 있어? 없지. 왜? 짝수 더하기 짝수면 짝수 나왔을 거 아니야. 근데 둘이 더해서 2015라는 홀수가 나왔대. 그럼 이 홀수가 나오려면 결국 N이라는 녀석은 홀수여야 된다라는 것부터 먼저 눈에 보여야 돼. 됐죠?
그러면 요거까지만 일단 생각해놓고 다음으로 넘어가자, 이제. 이제 나조건으로 넘어가면 F2랑 G6이 대소관계 저렇게 나온대요. 자, F2는 여기다 쓸까? F2라는 녀석은 A의 제곱이고요. B라는 녀석, G6이라는 녀석은 B의 6제곱이니까 다시 한 번 더 MN 형태로 바꾸자. 그럼 얘는 2의 2M승, 얘는 2의 6N승. 맞지? 따라서 M이 6N보다 작아야 된다라는 조건까지 나조건에서 나오겠네. 자, 그래서 가조건, 나조건 정리하면 MN에 대한 식만 정리하면 요 두 가지 나오고 끝인 거야. 맞죠? 그럼 이제 뭐 하면 돼? 방금 전에 쌤이 여기에서 n의 값이 홀수여야 된다라는 n의 특정성을 찾았고 이 식 정리하니까 m을 n 형태로 바꿀 수가 있죠. 그럼 n의 범위 나오는 거 아니니? 이해됐어? 자, 정리합시다. 요 식에서 이 m이라는 녀석을 2015-11n으로 바꿔줄 수가 있고요. 그 녀석을 이제 여기에다가 집어넣어버리면 얘는 6n보다 작아야 돼. 즉, 얘 넘겨서 17n이라는 녀석이 2015보다 커야 된다는 조건까지 나오겠지. 됐니, 여기까지? 어? 그러면 n은 17분의 2015보다는 커야 되고요. 이해돼요? 그럼 얘보다 크면 다 돼? 제가 대략 몇이야? 저거 계산하면 한 118점 얼마 나온대. 자, 118점 몇보다 큰 홀수면 다 돼? 그럼 무한이 나오지 않냐? 뭔가 조건이 하나 더 걸릴 것 같지? 이거 어디서 걸릴까? 나조건을 써서 지금 얘를 구한 거고 남은 건 뭐밖에 안 남았어? 가조건 남았죠. 쌤이 아까 전에 m과 n이 무슨 수여야 된다고? 자연수여야 된다고. 즉 그 말은 내가 EM을 이렇게 잡아놨으면 얘는 0보다는 어때야 돼? 커야겠죠. 그치? 그래서 이 녀석이 0보다는 커야 되니까 결국 11n이라는 녀석이 2015보다는 작아야 됩니다. 따라서 n은 11분의 2015보다는 작아야 되는 거야. 이해됐니? 그래서 요거 계산해보면 대략 몇 나오냐? 찾아놨었는데 183점 몇 나온대요. 알겠죠? 그러면 이제 얘랑 얘 사이에 있는 공통 범위를 구해주시면 n이라는 녀석은 118점 몇보다는 크고 183점 몇보다는 작으니까 가능한 요 사이에 있는 홀수들은 119부터 183까지 가능하겠지? 이해됐니? 그래서 얘네들의 홀수의 개수 구해주시면 됩니다. 이거 어떻게 구해? 이거 그냥 119에서 184까지 구한 다음에 절반 때리면 되죠? 홀짝 해서 홀짝까지 간 다음에 그 녀석의 절반이 홀수이니까. 이해되냐? 됐어? 그래서 얘에서 얘 뺀 다음에 1 더하고 2로 나누시면 끝. 할 수 있지? 이거 해야 돼. 이 정도 해내야 돼요. n의 개수가 곧 뭐의 개수야? 순서쌍의 개수입니다. 왜? n이 결정되면 자연스럽게 m도 결정될 수밖에 없으니까. 알겠죠? 오케이. 20번은 틀리면 반성해야죠. 20번 틀리면 반성해야 돼. 6점 그냥 날린 거야. 맞았지? 잘했어. 자, 지금 보면 로그 2의 3을 p라고 잡아놨고 다음 지금 밑에 나와 있는 실수 xy에 대해서 다음 등식이 성립한대. 6의 6제곱 곱하기 4의 2제곱 나누기 12의 3승 곱하기 3의 2승 요 녀석이 2의 x승이고 3의 y승과 같대요. 그냥 다른 거 할 필요 없어요. 지금 전부 다 밑이 2 또는 3 형태로 바꿔야 되는 것처럼 보이지? 소인수분해해서 밑을 정리합시다. 자, 6의 6승은 2의 6승 곱하기 3의 6승 4의 제곱은 2의 4승 12의 3승은 2의 6승 곱하기 3의 3승 거기다 3의 제곱 곱했으니까 3의 5승까지 됐죠?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해주면 2의 10승에서 6승을 뺐으니까 2의 4승 3의 6승에서 3의 5승 뺐으니까 3 끝났지? 자, 얘가 2의 x승이자 3의 y승이다. 자, 그러면 x 구합시다. 그냥 뭐 하면 돼? 로그 2 붙이면 끝나죠. x는 로그 2에 2의 4승 곱하기 3이고요.
정리하면 4 플러스 로그 2의 3이니까 로그 2의 3 P로 잡았지? 4 더하기 P. 됐어. 그 다음에 이제 Y 구합시다. Y도 똑같아요. 이번엔 로그 3 붙이면 되는 거 맞죠? 그래서 로그 3에 2의 4승 곱하기 3. 그럼 얘는 4 로그 3의 2 더하기 1. 근데 로그 3의 2는 로그 2의 3의 역수니까 P분의 4 플러스 1이다 해주면 끝. 그럼 문제에서 구하라고 한 게 X랑 Y를 곱하라고 했으니 얘네 둘이 곱해서 식 정리해주면 끝나는 거죠. 이해되니?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절대 틀리면 안 돼. 알겠죠?